이번에는 서피스 쉐이더에서 라이팅 모델을 직접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피스 쉐이더를 사용할 때 라이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니티가 그분에 대한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표면 쉐이더가 있고, 표면 쉐이더에서 사용자 정의 라이팅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사용자 정의 라이팅 모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라이팅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선언 방식이 이제 독특한데요. 여기 보다시피 하프포에 라이팅 하고서 꺽쇠가 있죠. 라이팅하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서피스 오프셋에서 그리고 하프 라이트 디렉션 어테뉴에이션만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라이트 디렉션의 뷰 디렉션 어테뉴에이션. 그래서 뷰 방향성에 의존하는 경우, 즉 뷰 벡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뷰 벡터가 없을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뷰 벡터가 필요한 건 뭐예요? 반사. 반사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스페큘러 같은 거 계산을 하려면 뷰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연 렌더링이라고 되어져 있죠. 프리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연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지연 라이팅, 디퍼드 라이팅의 경우인데, 디퍼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에 놓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쉐이더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우리 오브젝트죠? 이 오브젝트에서 얘가 사용하고 있는 게 노멀 익스트루전, 우리 전에 사용하던 이놈이죠? 이건 매트캡 쉐이더네요. 자, 여기 우리가 사용하던 거니까 이걸로 바꿔놓고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보다시피 코드 자체가 별거 없잖아요. 엠버트 쉐이딩을 하고 서피스, 서프 함수에서 서피스 쉐이딩을, 서피스 쉐이더를 사용을 한다까지, 이게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 값이죠.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바뀌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서 돌려보면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달라졌죠. 자, 프라그마가 일단 달라졌어요. 서피스 쉐이더에 서프를 쓰는데 심플 램버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피스 쉐이더에서 그 다음에 붙여준 놈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라이팅에 사용될 함수명이고, 이 함수명 앞에 라이팅이라는 것을 붙이고 나서 그 뒤에다가 바로 이렇게 심플 램버트다 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즉 라이팅하고 이 심플 램버트 이 두 개를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서피스 함수, 이 부분은 똑같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가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커스터마이징 된 라이팅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온 입력 노멀하고 라이트 디렉션을 가지고서 엔도트L을 하죠. 노멀과 라이팅 엔도트L을 해서 엔도트L로 디퓨즈 라이팅을 구하죠. 자, 그리고 알베도 값에다가, 알베도가 텍스처의 픽셀 값이죠. 거기다가 라이팅 컬러 제로의 RGB 값, 라이팅 값을 먹여주는 거죠. 그리고 엔도트L 한 값이랑 그리고 어테뉴에이션 한 값이랑 전부 다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컬러의 RGB를 구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못 보던 게 하나가 있죠. 어테뉴에이션. 어테뉴에이션은 뭐냐면 빛의 감쇄.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감쇄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데,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빛의 감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인트 라이트에서 빛이 주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테뉴에이션 값을 곱해주면 바로 이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것이 가지고 있는 감쇄의 정도를 우리가 이 픽셀에다 먹여줄 수가 있어요. 그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컬러 값은 라이트 컬러 제로의 RGB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도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커스터마이징 된 라이트 값을 구한 것이죠. 라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알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드 인텐시티 어쩌고저쩌고 쭉 여러 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포인트로 바꿔주게 되면, 바뀌었죠? 레인지가 10으로 바뀌었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인지 값을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인트 라이트가 주는 영향이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폴트 값인 10으로 내비두고 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포인트 라이트가 정확하게 먹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포인트 라이트가 먹고 있죠. 자, 그 모든 연산 과정이 여기 보이는 이 어테뉴에이션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컬러 값을 우리가 만약에 바꿔준다라면 이런 식으로 레드 컬러가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값이 바로 여기 나오는 라이트 컬러 제로의 RGB라는 값이에요. 게임 오브젝트 라이트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얘를 컬러를 얘는 블루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두 개가 동시에 먹고 있죠. 신기하죠? 우리는 컬러 제로 하나밖에 안 먹였는데, 그죠? 컬러 제로 하나밖에 계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라이트 컬러 하나밖에 계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에는 두 개의 라이트가 정확하게 먹고 있어요. 왜? 신기하지 않아요? 왜? 라이트가 두 개인데 우리는 라이트 두 개를 처리한 적이 없단 말이죠. 라이트 하나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먹고 있다고.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유니티 포워드 라이팅이죠. 포워드 라이팅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이트 개수만큼 렌더링을 합니다. 라이트 개수만큼 이 쉐이더가 반복적으로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호출될 때는 여기에 들어올 때 요놈의 값이 들어왔다가, 그죠? 순서대로 본다라면 요놈의 값이 들어왔다가,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 라이트 컬러의 RGB 어테뉴에이션이 요놈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렌더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렌더링 횟수가 늘어납니다. 네. 보드 방식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개수 제한을 둔다든가 뭐 해갖고서 루프를 돈다든가 이런 복잡한 방식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디퍼드 라이팅 같은 게 필요한 거고요. 디퍼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이트들의 프리패스,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디퓨즈부터 시작을 해서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노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별도의 버퍼에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에 합성을 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인 연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퍼드 렌더링, 디퍼드 라이팅이 각광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현재는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커스텀 라이팅을 우리가 처리를 했고요. 디퓨즈 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프 램버트 방식이에요. 하프 램버트. 하프 램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프 램버트, 그러니까 하프 램버트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이 뒤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로 열고 하프 램버트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 방식인데 요거죠. 밸브에서 만들었던 방식이고요. 그냥 이걸 수식적으로 계산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엔도테를 해서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0.5 플러스 0.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값이 훨씬 더 밝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부분이 훨씬 더 밝아져요. 그래서 하프램버터는 아무데나 다 쓰는 건 아니고 배경 오브젝트에는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같은 것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로 여기 보다시피 캐릭터 이렇게 파묻히는 어두운 곳에서 파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이팅을 마치 앰비언트 0.5 주는 건데 앰비언트를 그냥 0.5 줘버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떠버리니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좀 덜 어둡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한번 지원을 해보면 이 방식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함수만 바꿔주는 거죠. 함수만 싹 바꿔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실행시켜 보면 일단 실행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 때문에 너무 밝은가? 이것도 포인트 라이트를 디렉셔널 라이트로 바꾸고 그래도 얘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네요. 하얗게 타들어가 버리고 있네. 디퓨즈 텍스처 엔도텔에 곱하기 0.5 플러스 0.5 뭔가 다른 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쵸? 오브젝트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얗게 됐을까?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인텐시티 1이고 오브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보지 뭐. 크리에이트 스피어 스피어를 좀 작게 해서 얘는 머티리얼 쉐이더즈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머티리얼이 마이 머티리얼이죠? 이 머티리얼 먹이는 순간 그냥 이렇게 돼버리네. 오브젝트를 그러면은 에셋에 얘를 한번 꺼내 봅시다. 얘를 꺼내서 너무 작은 것 같으니 조금 키워서 조금 키우고요. 얘도 머티리얼에 얘는 이 머티리얼을 쓰고 있네. 함수명이 이거였군요. 뭘 잘못했나 했더니 함수명을 쓸데없는 걸 달고 있어서 함수를 못 찾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라이팅의 컬러를 화이트로 줍시다. 그리고 얘를 조금 저쪽으로 갖다 놓자. 우리가 저기 보기 편하도록. 앞쪽에서 라이팅을 좀 먹이도록 바꿀게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얘를 보기 편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엔도테일이죠. 자, 이게 엔도테일을 그냥 썼을 때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프램버트를 적용한 거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얘가 부해진 걸 볼 수 있죠. 어두운 부분이 이 어두운 부분을 보세요.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어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훨씬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 텍스처를 좀 딴 걸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의 텍스처를 이걸로 좀 바꿔줍시다. 네, 훨씬 낫네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은 하프램버트를 적용 안 하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프램버트를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얘가 좀 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 낫죠? 네, 그래서 디퓨즈 랩이라고 그러니까 왜 디퓨즈 랩이라고 부르냐면은 하프램버트라고도 부르고 혹은 랩드 디퓨즈라고도 불려요. 이게 랩드 디퓨즈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은 의미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랩드 디퓨즈는 좀 더 범용적인 의미의 것이고요. 이 값을 아예 파라미터를 둬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프램버트는 그 값을 0.5로 그냥 고정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랩드 디퓨즈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1.0이나 0.1 이런 식으로 값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파라미터로 조정을 하는 건데, 하프램버트 같은 경우 이 값을 그냥 0.5로 딱 박아 놓은 거를 하프램버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용어는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0.5, 0.5로 박아놨으니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툰 램프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툰 램프라는 건 뭐냐면 램프 텍스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 텍스처가 한 장 있죠? 이 텍스처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다가 이걸 한번 저장을 해놓고요. 자, 저장을 해놓고 특이한 짓을 합니다. 자, 아, 자, 이 부분을 코드를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자, 샘플러 램프라는 텍스처를 가져다가 그 램프로부터 디퓨즈에 있는 하프램버트를 읽어온 값을 라이팅 값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밝기 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텍스처의 UV 좌표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뭔 짓이지? 굉장히 특이한 짓을 하죠. 자, 그러려면 일단 텍스처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램프. 램프라는 텍스처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램프라는 텍스처. 그리고 여기도 램프고 여기도 램프죠. 이 램프 텍스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 아주 초창기에 카툰 렌더링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초창기에 나왔던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가 출시되던 시기에는 GPU들이 쉐이더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더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쉐이더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GPU가 지원한다면 버텍 쉐이더, 픽셀 쉐이더 양쪽을 다 가속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쉐이더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MS가 궁여직적으로 버텍스 쉐이더는 CPU에서 에뮬레이션을 해줬어요. 버텍스 쉐이더 정도까지는 CPU에서 에뮬레이션을 해줬기 때문에 버텍스 쉐이더만 사용을 해서 카툰 렌더링을 했었던 거죠. 그때 사용됐던 기법이 보이는 이 램프 텍스처라는 기법인데, 일단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램프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램프 텍스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좀 전에 텍스처를 한 장 주워왔죠? 이 램프 텍스처라는 거에다 틱 적용을 해보면 또 뭔가 잘못했네. 라이팅 램프에다가 램프 해서 램프 텍스처만 한번 출력해봐라. 램프, 샘플러 램프. 그냥 디퓨즈만 출력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디버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쉐이더를 디버깅하는 방법. 안 나올 때는 뭔가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서피스 쉐이더에 서프고 램프 해서 라이팅 램프,
이 함수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이 함수가 불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죠? 왜냐면 0으로 하면 이게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까맣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지금 불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메인 텍스처 UV 값 가져오고 샘플러 2D로 램프 스페링이 틀렸나? 맞는데? 마이 램프 라이팅 마이 램프 스페링 이상한 거 없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얘도 마찬가지네. 없으면 이 부분을 없애는 거만요. 램버트 이 기본적인 램버트 쉐이딩을 얘가 지금 하고 있고 램버트 마이 램버트로 해서 희한하네. 네. 라이팅 램프 서피스 아퍼 라이트션 어테뉴에이션 플로트 D 톤 램프 여기까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 이거는 잘 먹어. 그 와중에 레드 램프 그러면 여기서 코드를 하나씩 추가를 해봅시다. 이거를 램프 텍스처로 추가를 하고요. 그죠? 램프 텍스처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하포 네. 이 밑에서 우리가 추가하는 코드를 넣어보는 거죠. 하프 3로 되어 있네. 그럼 요것을 한 줄 추가하죠. 하프 3의 램프 텍스처로부터 디퓨즈에 있는 RGB 값을 읽어오고 알베도는 체감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네. 뭐지?
이 텍스처를 읽는 것만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 그죠? 램프라고 하는 텍스처를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코드 자체가 이렇게 멋대로 바뀌어 버리네요.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 밑에서는 쓰지도 않고 그냥 텍스처를 읽어드린 것 뿐인데, 텍스처 세팅에 문제가 있나? 디폴트 2D, 리니어, 바이 리니어, 리피트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클램프를 써줘야 되죠. 클램프하고 저거의 차이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처를 읽어서 램프 텍스처를 읽기만 해도 얘가 바보가 되는데? 안 읽으면 상관이 없는데, 레이아웃 관련된 거는 플로트로 이제 읽었다. 이 좌표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네. 좌표계가 문제가 있었네. 좌표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문제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음수값이 나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플로트 그 DP를 이걸 그냥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0점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한가운데 좌표 UV 중에서 V 좌표는 0.5가 되고 가로 좌표는 이 디퓨즈 값에, 즉 이 밝기 값, 뭐 하프 디퓨즈를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은 없는데요. 이 밝기 값에 따라서 가장 어두울 때는 이 값을 가져오고 가장 점점 밝아져서 값을 가져올 때는 이 값을 가져오게 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라이팅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베도 값을 우리가 만약에 빼버린다라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요 값이 이 지점에서의 라이팅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램프 텍스처를 띡 찾고요. 이미지 중에서 요런 것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아예 이런 것도 있네. 램프 텍스처 중에서 램프 카툰 램프 텍스처를 찾으면은 같은 렌더링에 사용할 수 있는 램프 텍스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갖다 씁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쓴다라고 친다고 하면 자, 윈도우즈 Shift S 맞지? 요걸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우리가 캡처를 해서
그림판에서 저장을 하고요. 자르기.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라면 프로젝트에 유니티에 쉐이더 01에 어셋에 쉐이더즈에 투 램프 저장을 합시다. 자, 그래놓고 이 텍스처를 여기다가 먹이는 거죠. 자, 먹였죠? 우리가 알베도를 빼봅시다. 알베도를 빼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텍스처만 가지고 카툰 렌더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빼보면 좀 더 명확하게 카툰 렌더링 느낌을 볼 수가 있죠. 보다시피 램프 텍스처라는 걸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램프 텍스처라는 걸 사용함으로써 라이팅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큘러 부분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넣어봅시다. 추가되는 거는 요거 정도니까 요거를 잘라다가 여기에다가 램프 텍스처는 일단 빼고 램프는 이제 필요 없죠. 네. H 라이트 디렉션, 비렉션 합쳐가지고 노멀라이즈 하면 하프앵글 벡터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노멀하고 라이트에서 디퓨즈 값 구했고요. 이 부분은 필요 없어지네요. 하프앵글 벡터 구하고 디퓨즈 라이팅 구하고 해서 노멀하고 하프앵글 벡터 해서 스페큘러 구해서 파워로 값을 좀 줄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컬러 값을 이렇게 하고 있죠. RGB는 알베도에다가 라이트 컬러, 디퓨즈, 그 다음에 플러스 라이트 컬러에다가 스페큘러 해서 쉐이더를 돌려보면 이번에 또 뭔가 오류가 났네요. 할 때마다 오류야 씨. 뷰 디렉션을 우리가 안 받았죠. 그러네. 그래서 함수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함수가 파라메터가 바뀌었어요. 프라그마부터 여기까지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바꿔줬네요. 램프 텍스처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가보면 그래도 안 되고 있네요. 뭘 잘못한 거야. 라이팅 심플 스페큘러로 해서 라이트 디렉션, 뷰 디렉션, 어테뉴에이션 구하고 구해서 심플 스페큘러로 해서 이 밑에 부분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건데 램프 텍스처 뭐 이제 안 쓰니까 빼버린다고 치고 먹네요. 뭔가 또 오타를 쳤던 모양입니다. 진짜 오타 이제 그만 치고 싶다. 자, 간단하게 스페큘러 값을 추가하는 거를 지금 했죠. 보다시피 심플 스페큘러라는 함수명을 가지고서 라이팅에 심플 스페큘러를 주고 이번에는 우리가 시선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뷰 디렉션이라고 하는 놈을 추가한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걸 사용을 해서 하프앵글 벡터 구하고 디퓨즈 라이팅 구해서 스페큘러 구해서 스페큘러랑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픽셀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트맵이라든가 이런 거 일단 뭐 오늘의 목표는 이게 아니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피스 라이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라이팅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피스 쉐이더에서 각종 내부적으로 유니티가 해주는 라이팅 연산 부분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봤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CG 쉐이더를 직접 사용하는, 그죠? 예,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CG 쉐이더를 직접 사용을 해서 지난번에 봤던 모캡, 머티리얼 캡이죠. 모캡이나 매트 캡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